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너무 옥죄였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본인의 표 관리를 위해서 집값 오를까봐 장기적인 100년 대계를 가지고 시정을 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냅다 규제로 다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폭탄 터지는 거예요. 지금 PF 터지고 나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경기 좋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그 올라간 분양가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예전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서 계속 공급을 시켰으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터지겠죠. 근데 이제는 대다수가 엄청난 분양가를 떠안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개인과 기관 투자는 리츠 활용한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리츠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리츠든 뭐든 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를 터서 결국은 시장이 점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우리 광수형님께서는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아니다. 기존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는 게 공급이라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절대적인 공급은 무조건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에요. 왜? 신축이 공급되면은 대규모 단지 공급해보세요.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네, 이게 공급입니다. 전세가 안정부터 집값을 잡는 거예요. 전세가가 신축은 1000세대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중에 4억이면은 신축은 3억대, 3억 5천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전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중에 공급되면서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에 재개발된 조합원 숫자 많다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조합원들이 그 집을 취득하고 나서 반드시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왜?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네, 전세로 세팅한다니까요. 그러면 시중에 결국은 그런 전세 물량이든 매매 물량이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리츠 활용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그 리츠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취득세가 얼마예요? 네, 그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나요? 법인이 사는데 취득세 12.4%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법인은 공시가 1억이야만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 걸 지금 따지고 있냐고요. 그런 부분이 민간임대 가보세요.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전가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가 될까요? 대규모 단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민간임대 주택이 누가 짓습니까? 건설사가 짓습니다. 건설사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건설사가 지금 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건설사가 과연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가기 쉽잖아요. 예전에는 저금리라서 뭔가 민간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저금리고 자재값 싸고 인건비 싸니까 공사비가 싸잖아요.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유인책이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임대아파트 해봤자 비싸게 못 파는데, 그리고 자금회수가 늦게 되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뭐 정답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뭐다? 향후 대한민국의 정부는요, 결국 이런 방향 간다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요, 건설사를 살리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걸 잘 압니다. 건설사가 많이 죽어서 10개, 극단적으로 10개의 건설사가 있는데 8개가 죽었다. 2개 남잖아요? 2개가 시장의 공급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건설사가 2개다. 그러면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참 공정하죠. 공평합니다.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면, 또 지금은요, 건설사들이 돈을 못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건설사는요, 갖고 있는 보유하는 현금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잠깐 제가 물꼬로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자, 이런 거 나와요. 없어졌던 단기 임대 6년을 부활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게 아파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뭐 보시면 단기 임대주택,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뭐 코리빙하우스 이런 거, 결코 시장에 와닿지 않은 정책인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를 할지 임박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이게 이제 적어도 빠르면 1년 내, 늦어도 3, 4년 내로 부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로부터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사에서,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입했어요. 또는 리츠에서 금융회사 자금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게 과연 얼마나 짓겠습니까? 대한민국 건설업이 공적인 영역으로만 작동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아파트가 붕괴되고 난리예요. 왜 북한이 그런 건물 짓는 기술이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요? 공적인 자금만 투입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건설사, 거기서 일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급여를 높게 받겠습니까? 급여 못 받아요. 쌀 한 줌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력이 쌓이면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공평, 평등이라고 부르짖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쟁을 하고 우수한 품질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향후에는 결국은 다주택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이렇게 오늘 뉴스처럼 임대주택 기간을 4년에서 6년을 확대해서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나오잖아요. 결국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정책, 또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아파트에 한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도요. 그런 게 불현듯 다가온다고요. 엄청나게 준비하고요. 이거 내보내고, 이거 저거 내보내고. 자, 정부에서, 기업에서도요, 일을 할 때 1년짜리면 1년짜리 마스터 플랜 짜요. 이렇게 이때 얼마 들어가고, 이때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짠다고요. 그러면 정부는요? 정부는 그런 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행시 패스시킨 사무관들 국토부에 투입시킨 거라고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벌써 정책들은요, 어느 시점에 뭐 발의하고 어느 시점에 뭐 발의하고 그런 거 다 정해놨다고요. 그 안에는요, 취득세 중과 해제, 양도세 감면 등등 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활성화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